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의 주요 종목분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화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눈에 띄는데요. 자, 오늘도 3.4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이 장중한 때 7%, 종가는 이제 4% 상승했죠. 뭐 이 종목 얘기 먼저 좀 보자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상승은 5세대 HBM3 이 양산 발표를 했죠. 네. 이 기존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빠르게 양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 경쟁사 대비 30% 적은 전력 소비를 주장했죠.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엔비디아 H100 GPU에 장착될 예정이다. 네,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 주가는 어제장에서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조금 뒤에 한번 더 살펴보죠. 일단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상승을 좀 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인 흐름 볼까요? 지금 애플이 1%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0.8%.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승부르기 보이고 있고요. 메타 0.93% 상승 중에 있고 어제 하락했던 구글 알파벳은 오늘 0.8% 정도 상승하고 있고 테슬라가 이틀째 상승입니다. 그러나 오늘 테슬라는 3% 장주에 3% 넘게 상승했다가 음봉을 현재 좀 보이고 있고 자 반도체 AMD 1.24%뭐 그러나 뭐 일단 반도체가 그나마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볼까요?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돈의 흐름, 주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디인지 매일매일 추적 관찰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3월 재충전 차원에서 휴방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고 좀 쉴 때 또 쉬어야 여러분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쉬는 기간에는 제 업무인 유한타증권에서 또 고객 관리 뭐 최선을 항상 다 하고 있습니다. 자, 2월 28일이죠. 네, 여기 2월 28일 잘못 썼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뭐 시장 시황 보게 되면 주 후반 발표 예정인 개인 소비 지출 앞두고 좀 숨고르기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뭐 엔비디아 이제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미국 시장도 지금 어떤 모멘텀이 좀 부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닝 시즌에서 경제 지표로 좀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좀 주춤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전 110.9에서 106.7로 노동시장 둔화 영향으로 좀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 자, 국제 유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전망이 좀 불확실해지고 오페크 플러스가 추가적으로 좀 감산 연장하겠다. 이 소식에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5만 7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후파이낸스닷컴에서 보게 되면 이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5만 7,147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2년여 만에 뭐 최고치다. 그런 얘기가 좀 계속 좀 들리고 있죠. 국내 증시에도 비트코인 이런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가 어제장에서 또 선방을 보인 이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얼마에 끝났냐? 여기서 볼까요? 0.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어제장에서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은 음봉을 보였죠. 이게 양시장 다 음봉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 잠깐만요. 여기서 볼게요. 코스피 이게 코스피입니다. 올선 이탈하고 이제 0.83%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1.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다 올선을 단기적으로 좀 이탈한 그런 모습이죠.
자, 원달러 환율은 1331원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올랐다고 그랬죠? 반도체 ETF, SOXX. 자, 잠깐 보시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그랬고요. 반도체 ETF는 0.2% 현재 상승 중에 있다. 자, 종목별 뉴스 보게 되면 일단 오늘 구글이 상승하고 있죠. 네, 한 0.8% 이상 상승하고 있는 이유. 이 번스타인에서 이제 구글 알파벳에서 최근 AI 문제에 대해서 AI 문제와 이제 검색 부분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알파벳의 어떤 강력한 성장성 옹호를 했습니다. 네, 그 소식의 상승. 메이시스라는 네, 업체 아시죠? 네, 메이시스 네, 백화점 이런 쪽 그 150개 매장을 폐쇄한다는 소식. 이 소식에 이제 상승을 보였고요. 줌 비디오는 이제 실적 기대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네, 상회했어요. 네, 그 영향으로 네, 주가 네, 상승 마감했다. 자, 메이십스는 이제 백화점 업체는 소매 업체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작은 뭐 매장 상대로 좀 작은 매장을 이제 폐쇄한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르웨이 크루즈라인이 강력한 네, 실적 전망 내놓으면서 이제 장중 한 18% 네, 급등했고, 자, 바이킹 세라피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90%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체중 감량 관련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국내에 이제 이런 ETF도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깐 그 ETF가 뭔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ETF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비만 네, 여기 있죠? 코덱스 글로벌 비만 네, ETF 여기에 이제 구성 종목이 좀 뭔지 네,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성 종목이 뭔지 네,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죠. 계속 이런 체중 감량 네, 이쪽이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킹 세라피틱스는 임상 이상에서 GLP-1 연구에서 1, 2차 평가 변수를 충족했다고 그래요. 이 실험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체중이 13.1% 감소했고 추가 감량이 가능하다는 조짐이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일라이112 주가는 뭐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다시 네, 지금 핀지닷컴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 S&P 500 지수 네, 강보합. 지금 이제 지수 대형 지수가 좀 주춤한 가운데 중소형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좀 오르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S&P 500 맵도 보시죠. 네, 맵.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죠. 자,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눈에 띄죠. 그 다음에 애플, 구글, 그 다음에 애플도 오늘 좀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죠. 넷플릭스가 2.5%, 테슬라 상승하고 있고, 이쪽 뭐 산업재들 일부, 자동차 보면 좀 상승하고 있고, 어제 하락했던 유틸리티 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뭐 강보합으로 좀 돌아서고 있죠. 자, S&P 500 맵은 네, 보시게 되면 이제 헬스케어 쪽 네, ETF가 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스몰캡 ETF 좀 상승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지수 ETF도 좀 상승했습니다. 자, 주요 기사 보시죠. 애플이 네, 애플카를 이제 중단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나 봅니다. 네,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소식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팀을 생성 AI 팀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입니다. 뭐 상당히 회사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끌었던 이른바 프로젝트 타이탄, 네, 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이 사업을 중단하고 팀을 네, 생성 AI 팀으로 이동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중요도가 생성 AI라는 뜻이죠. 애플도 이 생성 AI를 키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지난 이제 2월 16일 블룸버그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경쟁할 수 있는 애플만의 AI 도구를 좀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연례회가 될지 아니면 6월달 애플 개발자회가 될지 애플의 어떤 생성 AI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애플은 역시 뭐 소프트웨어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과 테슬라 출신의 이제 베테랑 짐 켈러라는 사람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이 업체가 일본의 AI 칩 설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이 AI 칩 이런 고급 인력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 가장 지금 가장 큰 흐름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외에도 이런 이제 AI 인력들 계속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고급 인력들을 계속 데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 여기서 우위를 얼마나 점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인공지능 가습기 일부에 대한 설계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전체 칩에 대한 칩도 공동 설계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일본 기업 래피더스하고 이제 협업을 하겠죠. 래피더스라는 회사의 코이케 야츠오시 CEO가 AI가 전 세계 모든 전략을 소비한다는 우려로 인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는 기술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 전력 소비를.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 양산한다는 소식, 소비 전력을 상당히 좀 줄인다는 소식, 이게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자, 패드 보우만은 금리 인하는 거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 국내 시장 보시죠. 국내 시장 어제 외국인과 기관 개인 순매수 반면에 기관은 3거래일째 코스피에서 순매도 보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죠. 기관은 계속 연일 코스닥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1.57% 하락 마감했고요. 차트는 이렇습니다. 자, 종목 단위적으로 보시죠. 지금 우리 시장도 이제 엔비디아가 좀 주춤한 가운데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데 일단 어제 이 소식 다시 한번 보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세대 HBM3를 양산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뭐 4세대 HBM3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이크론이 주장한 것처럼 2분기 출하 예정인 엔비디아 H200 GPU에 장착될 전망이면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하는 SK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이 좀 감소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어제 빠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겠죠. 그러나 뭐 또 SK 하이닉스가 그냥 물러서지는 않겠죠. 자, 여하튼간에 이 소식에 의해서 HBM 관련주들 IMT는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좀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뭐 K스택, 제우스, EST, 오르스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HBM 관련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큰 그림 보게 되면 시장 일각에서는 뭐 디램이나 낸드 경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HBM 칩 같은 경우에도 이 3사 간의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이다. 그러면 또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요도가 더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을 소프트웨어가 실제 AI의 네이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 수혜주를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54,000달러 돌파. 오늘은 57,000달러 돌파. 네.
이제 총선 앞두고 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런 이제 갤럭시 ICM을 비롯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 오늘도 상승할까요? 네, 상승한다면 연속성이 있을까? 네,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바이오 알테오젠이 오늘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후반에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강보합 정도 마감했죠.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게 되면 주가가 좀 주춤하다가 이제 해제되면 또 다시 한번 움직이고 그러죠. 자, 셀트리온은 어제 4.7% 상승한 배경은 자가면역 치료제 램시마 SC의 장기 유효성 및 안전성 관련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네, 그 소식에 이제 상승했다. 그런 소식입니다. 자, 2차전지. 2차전지는 시간의 달가 한번 먼저 보시죠. 시간의 달가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이 8.46% 올랐네요. 네, 시간의 달가에서. 자, 여기 재밌는데 어제 시간의 달가에서 오른 거 볼까요? 에코프로 BM 8.4%. 에코프로는 얼마 올랐나요? 2.94. 에코프로 머티 1.41. 네, 에코프로 관련주. 네, 왜 올랐냐? 공시가 나와 있죠. 에코프로 BM. 네, 관련 기사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거래소 이전 상장. 네,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26일 기억하고 계시겠죠?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이전 상장 결의하기 전에 움직이고 이제 그 주주총회 승인까지 또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네. 이전 상장 관련주 한번 비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다 말씀드렸고, 특징주 마크 저커버거 메타 CEO 방한 앞두고 테마주들. 근데 뭐 테마주입니다. 그냥 단순 테마. 올랐다가 쭉 빠지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면. 자, 특징주 볼까요? JHLB, JHLB라. 이런 표현 상당히 혹하게 하는 표현이죠. 잘 좀 유의를 좀 하면서 또 행을 해야 됩니다. 로보티저 어제 주가가 좋았었죠. 로봇 관련주 좀 주춤한 가운데 L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로봇 비서 공동 개발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나 봅니다. 자, 마이크론 HBM3E 대량 생산에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좀 받았다는 거. APR이라는 종목 어제 상장했습니다만은 항상 상장했다가 시가 잠 올라갔다가 다시 좀 밀리는 경우가 많죠. 자, 코스피 외국인 기관 순매매 정보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SK하이닉스를 가장 순매도 상위는 이제 SK하이닉스고요. 반대로 순매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기관도 SK하이닉스를 어제 순매도를 보였네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양매도는 SK하이닉스, 순매수는 이제 기관은 현대차, 셀트리온.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제 외국인 기관 양매수를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은 어제 알테오젠, 한글과 컴퓨터, 아프리카 TV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JIP엔터는 순매도. 기관은 에코프로 BM, 주성 엔지니어링, 네이크 머티리얼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네요. 반면에 엔캠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장마감 공시 및 시간의 달가, 아까 공시 내용, 뭐 에코프로 BM이 공시 그걸로 가름하면 될 것 같고. 자, 볼까요? 개별 종목군들, 뭐 이런 개별 종목군들이 좀 어제 좀 움직였다.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량 없는 가운데 이렇게 상승했다. 크게 뭐 의미 부여하기는 좀 그러네요.
여튼간에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시황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흐름을 좀 보인 종목군들의 시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일정 알테오젠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된다는 소식.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 쭉 있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애플의 연례 회의 A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지 체크. 그 다음에 뭐 이런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자 2월 28일 모닝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